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 4D 메이커스입니다. 네, 오늘은 레진 3D 프린터가 잘 안 나올 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사실 그 레진 프린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사실 필름 부분이에요. 그래서 FEP 필름이랑 액정 보호 필름인데 오늘은 이제 액정 보호 필름을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 사실 액정 보호 필름 파는 데가 별로 없고, 그게 제일 귀찮더라고요. 저는 알리나 이런 데서 이제 구매하려니까 귀찮고, 또 한 장만 구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려 그러면은 좀 비싸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뭐 한 뭐 2만 원 이러니까 되게 큰 지출은 아니지만, 이 필름 한 장이 OHP 필름 같은 거 100원도 안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OHP 필름 가지고 액정 보호 필름을 대체를 해도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될 것 같은데 이게 귀찮아서 테스트를 안 하다가 이번에 필름들을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OHP 필름으로 액정 보호 필름을 써도 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한번 썼었거든요. 블로그에다가도 우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액상 3D 프린터가 출력이 잘 갑자기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저도 한동안 원인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아, 이게 레진이 안 맞나 보다. 저희가 이제 레진을 쓸 때는 그 수업이다 보니까 캐리마 논톡식 레진이나 이렇게 좀 유해하지 않은 소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계는 애니큐빅인데 기계랑 레진이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또 잘 나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인을 알고 보니까 네, 원인이 엉뚱한 데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 수업은 뭘로 했었냐면 DLP를 썼었기 때문에 DLP 같은 경우는 사실 액정 보호 필름이 없어요. DLP는 프로젝터 위에 바로 트레이가 있고 거기에 FEP 필름이 바로 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다가 액정 보호 필름도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어, DLP를 많이 썼던 사람들은 LCD 그 3D 프린터에 액정 보호 필름을 생각 못한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네, 저희 거 잠깐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수업에서 출력했던 것들인데 여기가 레프트만 깔리고 지금 다 안 나온 거예요. 그쵸? 다른 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서포트도 지정을 하고, 여기 서포트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도 서포트가 안 나왔죠? 이게 작은 것들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작은 게 출력이 안 나오는 거는 광량이 부족해서거든요. 그래서 노광이 부족한가? 그래가지고, 노광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과노광 증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출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봤더니 이제 트레이를 청소를 하려고 트레이를 이렇게 그 헤라로 이렇게 긁어봤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네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뭐냐면 그 색상을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레진들을 보면 색소가 들어가 있는데 색소가 이제 침착이 돼가지고 트레이 안에 침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광량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를 열심히 닦았어요. 네, 트레이를 닦고 네, 보시면은 물티슈로 이제 닦았는데 겉에 어떻게 됐죠? 네, 전부 다 색소가 네, 침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닦았고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아시겠지만 세척액으로 닦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진도 이제 굳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다 FEP 필름을 세척액으로 닦아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이를 분리를 해보니까 트레이가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요 필름 보시면 액정, 자, 액정하고 우리 그 소재를 담는 트레이하고 그 사이에 액정 보호 필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LCD 레진 프린터는 보호 필름이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인 거죠. FEP 필름도 있고 밑에 LCD 액정 보호 필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그 이 필름하고 액정 틈 사이가 아주 미세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요런 데 끝에 소재가 떨어지면 얘가 소재가 쭉 타고 안에까지 쫙 들어갑니다. 우리 왜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자외선을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요 필름 틈 사이로 들어간 소재가 경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쓸 때는 어, 소재를 흘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흘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끝에다가 테두리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번에 애니큐빅 거 쓰면서는 액정보호 필름이 워낙에 크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테두리에다가 테이프로 붙여서 써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리고 한 장만 살 수가 없고 여러 장 사야 되고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OHP, OHP 필름 이제 집에 있는 투명한 필름 갖다가 써도 되나? 이제 저도 좀 의문인 거예요. 자, 액정보호 필름의 용도는 제가 예전에 가만히 있어보자.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네, 제가 여기 보시면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세요. 그 그냥 개봉기, 제품 뭐 개봉기에서 한번 붙이는 장면을 설명서를 제가 꼭 따를 필요는 보여드렸어요. 없을 것 지금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액정보호 필름인데, 이렇게 했더니 이제 기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액정보호 붙였고, 자, 필름은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 액정보호 필름의 용도는 사실 레진이 액정에 묻어가지고 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보호 용도도 가지고 있고, 이제 밑에서는 자외선이 올라옵니다. 경화할 때. 그죠? 그래서 자외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투과를 시켜줘야 되죠. 근데 일부 필름은 자외선 투과가 안 되는 필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PC 같은 거. 우리 그 출력할 때 PC로 된 보호환경을 쓰거든요. UV, 그러니까 자외선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하려고 쓰는 보호환경인데 그런 게 PC로 돼 있어요. PC는 자외선 투과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름을 뭐 OHP 필름 말고도 여러 가지 필름이 있을 수 있는데 자외선 투과율을 확인을 하시고 쓰시면 돼요. 근데 OHP 필름이나 OPP 필름 같은 거는 자외선 투과율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써도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거는 이제 6인치짜리인데 우리 그 뭐죠? 아이패드나 이런 데 들어가는 필름은 어, UV 투과율이 좀 낮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뭐 블루라이트 차단이라든지 UV 차단 기능 같은 게 들어가면 굉장히 UV 투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싸구려 필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16,000원, 2만 원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100원짜리 필름을 써도 되냐? 그거를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 동영상을 하나 보시죠.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오염됐던 필름인데 일단 닦기는 닦았는데 닦다 보니까 이게 워낙에 세게 붙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네, 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필름도 손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고 자, 이 필름 끝에 보시면은 막 깨끗하지가 않죠. 이게 이제 소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제
침투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미끌미끌한데요. 전부 다 알코올이나 또는 이제 세정 그 ISP 용액 같은 걸로 물티슈에 묻혀가지고 전부 다 닦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랗게 뭐가 보이는데요. 이제 레진이 묻어 나오는 거죠. 레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필름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닦고 건조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한다고 했는데 여기 동영상에 보시면은 건조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네, 닦는 게 나옵니다. 보시면. 그래서 헤어드라이기 같은 게 있으면은 깨끗하게 좀 건조를 해주시고 필름을 붙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이에도 보니까 아직도 레진이 많이 묻어 있어서 알코올로 소독용 알코올입니다. 전부 다 이제 깨끗하게 지금 닦아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일이죠. 하기가 싫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거나 할 때는 그냥 노강이나 이런 거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오염이 심해가지고 네, 거의 대부분 출력을 실패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UV 광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큰 거는 잘 나오는데 작은 단면이 잘 안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FEP 필름은 이제 가려 그러면 더 귀찮거든요. 그래서 예, 조심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바닥에 내려놓고 닦으세요. 저는 이제 동영상에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세워놓고 닦았는데 늘어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그 오른쪽에 필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집에서 그냥 아이들이 쓰는 OHP 필름이에요. 그래서 사이즈에 맞게 잘라가지고 이제 붙입니다. 참고로 제가 가져온 필름은 접착력이 없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접착력이 없는 필름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구겨지지 않았으면 쓸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틈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잘라가지고 보니까 옆에 이제 뭐 나사 구멍도 있고 또 트레이가 결합되는 부분에 구멍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가위로 잘라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된다면은 비싼 필름은 사실 좀 갈기가 아까운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뭐 100원짜리 필름이니까 수시로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필름도 마찬가지로 알코올이나 ISP 용액으로 다 깨끗하게 지금 닦아주는 거고요. 닦은 다음에 붙여줘야겠죠. 네, 이거는 이제 점착력이 없는 필름이라 그냥 얹어만 놨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두면 안 되죠. 네, 테이프로 붙여야 되는데 검정색 종이 테이프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절연 테이프로 붙였는데 절연 테이프는 어, 네, 좀 늘어나서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절연 테이프 붙여보니까 테이프가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상태로 붙이면은 필름을 잡아당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붙인 다음에 네, 물티슈로 붙여줬어요. 네, 그래서 그 검은색 종이 테이프 파니까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검은색 종이 테이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넘길까요? 네. 붙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해서 조금 넘기고 지금 다시 떼는 장면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 건조가 안 돼서 여기 알코올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닦아내고 다시 붙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네, 뭐가 있죠. 네, 그래서 액체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귀찮은데 닦게 됐어요. 닦고 다시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먼지를 다 제거를 해주고요. 네, 알코올 솜 같은 거 쓰시면 되겠죠? 네, 다시 이제 장착을 한 모습이고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네, 레진을 네, 붓는데 이거 엘레고 레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 제품도 많이 써요.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레진들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과감히 다른 회사 네,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네, 출력이 이제 끝난 모습이에요. 네, 출력이 끝났고요. 네, 그 노광이 원래 2.5초거든요, 애니큐빅이. 근데 이제 3초 정도로 조금 더 과노광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써보는 레진이라 다른 회사 레진 중에서는 자, 어찌됐든 잘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그 포스트가 잘 안 나온 데가 없거든요. 자, 요거 배지밀병입니다. 만약에 세척기가 없으시면 배지밀병에다가 알코올 담아가지고 흔들어서 쓰셔도 세척 잘 돼요. 해보시면. 물론 이제 큰 거는 세척기를 쓰셔야 되는데 조그만 물건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세척되는 거 보이라고 제가 일부러 유리병에다가 알코올 담아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흔들어 주면 돼요. 쉐이킹을 해주시고 좀 알코올을 덜어내고 네, 이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네, 다 잘 나왔죠. 이게 0.38이거든요. 0.3, 0.4, 0.5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출력이 잘 돼서 OHP 필름도 괜찮다라는 네,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네, 사진으로 잠깐 볼게요. 이쪽으로 가야겠다.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출력물인데 지금 여기가 이 위쪽이 천정이고 이쪽이 바닥인데 바닥이 좀 수축이 있잖아요. 그 수축이 많이 온 이유가 서포트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서포트 없이 뽑아가지고 자유롭게 놔둔 상태니까 좀 수축이 왔는데 전부 다 출력이 잘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출력이 괜찮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테스트한 건데 과경화된 거 보이세요? 이게 출력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그 노광을 이제 4초, 5초 이렇게 늘려가게 되면서 과경화가 일어나서 이거는 성공한 테스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광량이 부족해졌던 거고 이유는 이제 필름이 오염돼서 그랬던 거죠. 그렇죠? 필름이 오염돼서 과경화. 그 이제 UV를 너무 오랫동안 조사하게 되면 그 출력물을 뚫고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과경화가 일어났던 모습인 거죠. 참고로 이거는 SLA입니다. SLA 0.2, 0.3, 0.4인데 이건 1억짜리 장비인데요. 어, 그 저희 장비가 고장이 나서 SLA를 잠깐 좀 빌려다가 쓰게 됐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보게 된 거죠. SLA는 확실히 수축이 없어서 너무 좋네요. 자, 아무튼 필름은 어떻다? OHP 필름을 쓸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투명 필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투명 필름 싼 것들을 찾아보니까 라미네이트 필름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미네이트 필름은 세 가지 종류의 소재를
이용한 필름을 결합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UV 투과력이 떨어질 것 같고 UHP나 OPP나 뭐 그런 필름들은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